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목일반 교과를 배우게 된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 최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토종합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이 실제로는 70년대부터 있어 왔는데요. 국토종합계획을 매해 이렇게 쭉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재 있기까지 어떤 종합계획들이 있어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에 앞서서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일들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크게 챕터는 경제, 국토, 교통 이렇게 분야를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60년대에는 경공업 기반의 공업지대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70년대에는 중화공업단지, 그리고 실제로 80년대에는 기계, 전자산업들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90년대 후반에는 외환위기 후에 완만한 성장을 보이면서 현재에는 IT, 융합기술 산업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입니다. 60년대에는 전쟁을 겪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의 기반 시설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초창기 때에는 효율성을 가지고 경제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60년대에는 한 지역의 자본이나 물자를 집중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지역에 집중해서 모든 자본을 지원하기보다는 전체 지역에 골고루 균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7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찬찬히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개발자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실제로 초창기 때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맞는 단어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경제를 빠르게 성장을 시켜야 했고 효율성을 좀 더 중시했기 때문에 뭔가 자연을 보전하고 보호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빨리 개발하고 빨리 기반시설들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의식이 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경우에 72년도부터 82년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점,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과 같이 큰 대도시를 거점으로 자본을 집중해서 하는 개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국토 이용 관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썼고 사회 간접 자본들을 빨리빨리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8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에 굉장히 집중해서 토목구조물들을 만들었던 시기입니다. 다음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인데요. 이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82년도부터 91년도까지 약 10년간 있었던 계획입니다. 실제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자꾸 서울 혹은 부산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너무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 서울에서는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는 조금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지만 그것과 또 추가적으로 균형 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광역 개발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서울과 부산에 집중되었던 자본은 그대로 두고 조금 남는 자본을 나머지 지역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이런 개발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기존의 단핵 구조처럼 서울에 집중되었던 것을 국토의 다핵 구조,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핵을 두겠다라는 이런 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과 부산이 더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 개발 방식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낙후된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만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었음에도 서울이나 부산에 집중되는 인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약 10년간 있었던 계획인데요. 이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KTX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균형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더 이상 채택하지 않고 온 국토를 형평성에 맞춰서 고르게 개발시키겠다라는 개발 방식이 처음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개발이 되지 않았던 서해안에 신산업 지대를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으로 집권적으로 시행되었던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지방자치제로 시행한다든지와 같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에는 대기업들을 지방에 이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자리가 함께 이동하게 되어서 인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도 함께 되는데요. 이 수도권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안에 인구수를 조정한다든지 더 이상 개발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노력이 함께 동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런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라고 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이 개정되는데요. 실제로 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70년대 초반에 나오고 그 2000년대 초반까지 약 30년간 그동안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법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개의 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년대 초반에 다 한데 모아서 국토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를 계기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단어가 개발자를 제외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단어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데에는 그동안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개발만을 쫓았던 개발 방식을 앞으로는 자연도 함께 보존하면서 개발을 추진해 나가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은 계획기간이 10년이었는데 이렇게 국토종합계획으로 바뀐 후에는 20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놓고 5년간의 수정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4차 국토종합계획의 경우에는 5년마다 수정을 반복해서 이 수정계획까지 하면 총 3개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의 공간 위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가장 상위에 국토라는 개념이 있고 이 국토를 이루는 각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보실 내용은 가장 상위에 있는 국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토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이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에 근거하여서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이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국토종합계획이 나오면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지역별로 도종합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행정 경계와 상관없이 지역 계획을 만들거나 아니면 부문별 계획을 만드는데요. 이 부문별 계획은 교통에 관한 부문 아니면 물자원에 관한 부문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역에 상관없이 계획 내용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상위 국토의 계획이 마련되어지면 그 다음은 도시에 관련한 계획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2단원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기본법, 법이 제정된 후에 나왔던 국토종합계획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도를 보시면 아까 1차, 2차, 3차를 거쳐왔던 지도보다 훨씬 복잡해지신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파란 선으로 보이는 것은 고속도로인데요. 처음에는 경부고속도로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고속도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국토종합계획을 거치면서 우리는 타 도시를 가기가 굉장히 편리해졌는데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0년대에서 2020년, 20년 단위로 한 번 나왔고요. 5년 후인 2006년, 그리고 5년 후인 2011년에 각각 수정계획이 2번에 걸쳐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각 국토종합계획별로 비전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비전에 맞는 목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20년간 나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모든 정책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조금 적은 관계로 좀 대표되는 정책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국토 개발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 지방의 특색 도시들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매력을 가지고 지방으로 인구가 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행복도시,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라는 건데요. 굉장히 도시 이름들이 예쁘죠? 이렇게 예쁜 도시들을 지방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지방에 가도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이동할 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복도시부터 살펴보시면요. 행복도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아시다시피 세종시를 뜻하는 건데요. 이 세종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앙부에서 가지고 있던 교육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같은 여러 부처들이 세종시로 내려왔고 그 부처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주거지가 이동될 수 있게끔 유도했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 혁신도시가 있죠. 그래서 전주, 완주 혁신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는 혁신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공공기관, 학교, 연구소를 한데 모아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지역마다 특색 사업을 하나씩 정해놓고 그 사업에 관련된 공공기관, 기업, 학교, 연구소가 한데 모여서 도시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완주, 전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농생명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농생명과학대학이라든지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농촌진흥청과 같은 여러 기관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는 이런 혁신도시들이 10개가 포진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혁신도시는 각자의 테마를 가지고 도시를 구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도시인데요. 이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 있는 아산을 모티브로 만든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는요, 이 새로 만들어지는 산업이나 공장들을 수도권에 유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삼성 SDI가 수도권 안에 위치할 수 없게 되자 평택항과 가까운 아산에 그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대형 공장이고 삼성 SDI라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공장이 한번 유치되고 나니까 그 삼성 SDI를 다니는 근로자들이 아산에 유입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되는 이런 부가적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 기업도시는 일반 민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방을 개발시킨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나름대로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이동시키기 위한 노력들인데 잘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는 계획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있어 왔던 국토종합 계획들을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을 볼 수 있는 제5차 국토종합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